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윤 전 총장 측에서는 권한 공작이다, 증거를 대라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대외협력 특보를 맡고 있는 김경진 전 의원을 통해서 입장 듣겠습니다. 김 특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예. 자,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는 뭐 정치 공작에 의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 뭐 신군부 하나회 같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격이 참 거세네요. 저분들 저런 주장은 하루 이틀 들어본 게 아니고요. 예. 이게 고발장이 접수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도깨비 신기루하고 지금 같은 상황인데, 예.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지금 가령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도 여전히 있고요. 또 조국 일가 이 법원에서 재판 잘못했다, 무죄다 이렇게 외치는 세력들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정치 공세, 여론몰이를 통해서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어떤 거짓 조작이 판을 쳐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보이고 있고요. 윤석열 지금 후보에 대해서만 해도 이미 접수된 고발장만 해도 한 20-3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고발장 접수시키고 이상한 언론 통해서 보도 나가게 하고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무슨 현안 질의를 한다, 뭐 국정조사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판을 키워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방식,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웅 의원이요. 당시에는 그 미래통합당 그 총선 후보였는데, 매체에서 그때 그 건네 받았다고 하는 그 고발장이지 않습니까? 이거 두고 네. 지금 김 특보께서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일단 손준성 지금 당시에 수사 정책 담당관은 그런 사실 보낸 사실 자체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텔레그램 메신저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대방의 이름이 지금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인증 절차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구나 지금 핸드폰 가입자면 그 이름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손준성이 아니라도 손준성으로 지정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정만 하면은 그 손준성이라고 이름이 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조작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결국 이 부분은 지금 뭐 이게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당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도 없었고 또 그럴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 이런 상황과 맥락을 좀 분명히 좀 이렇게 국민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령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가령 당시 지금 2020년 4월은 1월 달에 지금 검찰 일종의 대학살 인사가 있어서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부임되어 있는 검사장이라든지 중간 간부들은 전부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고 감시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청부 수사를 당시에 식물검찰총장이 계획을 했다. 그 황당무계한 지금 이 상황이고요. 예. 엊그제 저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듯이 그 시점 자체가 가령 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이게 정부의 현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수사를 할까 말까 이렇게 검사들이 몸을 사리던 시점인데 야당 명의로 고발장이 들어온다면 검사들이 과연 수사를 했겠느냐. 이게 2000년 1월 달 인사를 통해서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이게 유폐된다. 이게 인사로 날아간다. 이런 것들을 검찰 내부에 아주 확고하게 인상을 심어주어서 검사들이 이렇게 몸을 사리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게 가능이나 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당시 실제 현장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고요. 예. 이게 코앞에 지금 총선을 목표로 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검찰 실무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주장인데요. 이게 4월 3일, 4월 8일 뭐 이때 이제 고발장 초안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예, 두 번요. 이게 총선이 4월 15일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대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이걸 이제 일선 검찰청으로 이첩을 해서 또 담당 검사가 지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 고발장이 접수돼서 이첩되고 담당 검사 지정하는 데까지만 해도 이미 지금 이 4월 15일 선거일이 지나버리는 것이 이게 검찰 내부의 이 실무 관행이거든요, 보면. 예. 네. 그래서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아예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런 거짓 얘기들을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가령 윤 총장이 굳이 확실한 고발 대행자를 찾는다, 이렇게 만약 가정법적으로 가정을 한다면, 네. 당시 현역 의원 신분의 무슨 야당 법률 지원 단장에게 뭐 직접 보낸다든지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한참 처음으로 이 선거 출마한 이게 초선의 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이런 것을 보낸다? 이건 이 3살짜리 애들도 안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사실은 또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이제 지금 의원이죠. 당시 후보 사이 원래 또 같은 연수원 동기였기 때문에 이런 관계성에 초점을 두는 그런 관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도 그 전임자가 지금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이거든요, 보면.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 전임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 유임을 강하게 원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그 전임자의 유임을 안 시키고 굳이 지금 손준성 정책관으로 지금 바꾼 것이고 또 이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검찰총장의 직속기관이 아니라 대검 차장검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정책관은 차장검사를 통해서 검찰총장을 보좌하도록 직제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나 어떤 체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령 손준성 검사가 아무리 김웅 당시 후보자하고 친하다고 할지라도 이게 정신없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 후보자에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달한다? 이게 EQ가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런 짓을 구조적으로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당시 수사정책관 자리 자체가 대검 차장 통해서 이제 보고가 올라가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대검 총장한테 직보하는 자리였다.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그럼 틀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체계도 자체는 반드시 차장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고, 물론 이제 총장이 직접 불러서 지시를 할 수는 있겠죠, 보면.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뭐 이게 부사장 통하지 않고 사장이 직접 뭐 밑에 과장이라든지 뭐 부장을 불러서 지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황과 맥락 자체가 지금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야당에게 고발을 사주한다? 이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1월 달에 이미 대검찰청에 보임돼 있었던 모든 검사장이나 중간 간부들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감시하기 위해서 왔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그거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요, 자, 이거 뭐 당 차원에서 해당 문건 공식 접수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사실은 이거는 추가로 뭐 그 매체에서 더 보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통해서 팩트를 내든지 이렇게 해야 그 이후에 윤 전 총장 측에서 대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태도는? 그러니까 태도가 아니라 그 이준석 대표의 말이 재판적인 상황에 정확하게 지금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도대체 그러면 이게 뭐 그 매체의 이진동 기자라는 분이 이제 KBS 라디오라든지 나와서 국힘 쪽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이 지금 김웅 의원인데, 지금 손준성 정책관은 자기는 보낸 적이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웅 의원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역 의원실에 많은 제보가 쏟아졌고 이걸 당으로 보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의원도 아니었고 사실은 후보자 신분이었는데, 제일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손준성 정책관으로부터 이걸 받았다는 거냐 안 받았다는 거냐. 네. 그리고 만약에 받았다면 이 받은 것을 당으로 보냈다는 거냐 안 보냈다는 거냐. 네. 이 부분 이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김웅 의원이 명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김웅 의원 지금 이게 잠적해버리고 아무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일단 이준석 대표의 얘기가 1차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이 왜 우리 윤석열 총장 징계하는 국면에서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보면. 네네. 네. 예.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작년 11월 그러니까 2000년 11월에 이 대검 이 감찰 담당관 그러니까 한동수 씨 이쪽에서 예.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었거든요. 보면. 네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미 손준성 이 정보정책 담당관의 컴퓨터도 압수수색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건이 발견됐다면 이미 그때 문제가 됐었어야죠. 보면. 근데 그때 지금 뭐 이런 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지금 일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김웅 의원이 이게 이제 참 김웅 의원과 좀 접촉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예. 텔레그램으로 메신저를 보내봤는데 아예 읽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요? 예.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지금까지 이제 김웅 의원의 그 입장 표명한 그 문장을 봐서는 일단 언론에서는 이건 어쨌건 뭐 받아서 보낸 건 맞는 거 아니냐, 이걸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그 문맥 자체가 예. 의원실에 많은 제보가 있었고 예. 제보된 것을 당에 전달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의원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후보는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어떤 법적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권익위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이게 후보 상태에서 도대체 제보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선거를 치는데 여유가 있었고 정신적 어떻게 보면 이 넉넉함이 있었을까요? 예. 저는 선거 치르면서 선거 열흘 앞두고 그런 식의 무슨 이런 고발장이나 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당에 전달을 한다? 저는 그런 상황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런 설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발행인이 뭐 삼성하고 좀 친하다. 그래서 뭐 백어설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들고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그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그러세요? 네. 삼성이 뭐 때문에 이런 걸 할까요? 예, 이건 들어본 적이 없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오늘 법제사법이 그 긴급 현안 질의가 있는데 민주당 공세가 지금 뭐 더 거세질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대응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본인들 나와서 이게 네. 많은 이게 어차피 국회 다수당이니까 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냥 똑같은 얘기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거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라든지 본인들 지지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퍼나르지 않겠습니까? 보면. 네. 이게 뭐냐면 국민들의 눈을 흐리는 일종의 뭐랄까 이런 식의 대선에서 프레임 씌우기 이런 거거든요. 보면. 예. 그러니까 본래 이게 지금 이게 손준성이 고발장을 만들었다 또는 이게 김웅한테 건너갔고 김웅이 이걸 당으로 보냈다 이 사실 자체도 지금 증명되거나 뭐가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예. 그걸 떠나서 이거를 마치 지금 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게 손준성한테 지시를 했다 이런 것까지 전제로 해가지고 다 질문을 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제발 좀 이런 상황들 그리고 매번 대선 때보다 여러 가지 허위 주장들, 지난번 대선 때는 뭐 어떤 분들이 무슨 독일에다가 300조를 숨겨놨다고 네. 이런 얘기하면서 해외에 나간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러니까 하나도 밝혀진 거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밝은 눈으로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봐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특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의 김경진 대외협력특보였습니다.